네, 안녕하십니까.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지수와 코스닥의 흐름을 잠깐 보면 일단 지수상으로 보면 조금 하방으로 좀 밀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밑꼬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 이 상단 쪽에 대한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자, 이 두 가운데서 그래서 코스닥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의 흐름과 HLB의 흐름이 어떤 변화와 어떤 모습이 그러니까 비슷한지 다른지, 지수와의 흐름과 그 다음에 좀 어떤 지수보다 강한가 약한가, 이런 걸 또 비교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수급이라는 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했을까? 이걸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걸 구분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종목마다 수급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수급이 매수가 좋으면 당연히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서 보는 것은 다른 종목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수랑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수는 짧게 반등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문제인가 아니면 HLB의 종목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네,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면 지수가 윗골이 조금 달고 빠졌죠. HLB도 지금 보면 위에, 자, 위에 윗꼬리가 있고 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에 대한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매수에 대한 수급이 좀 약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HLB도 좀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약하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적고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좀 음봉, 그러니까 시장에 비해서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갭 상승을 해놓고 지금 빠진 상태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지수보다도 강했었는데, 그렇죠? 지수보다도 강했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 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위치를 만들어 놓고 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과 다른 종목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좀 아쉬운, 분명히 지금은 플러스 1.6%예요. 그런데 갭 상승을 시켜놓고 좋은 자리에서 밀렸다라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종목은 뭐 4% 마이너스 5%도 있는데 왜 약한 거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쉽다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장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 시가를 보시면 이 위쪽 상단 면이 시가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를 저항이 있는 자리이다. 이 7만 원대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물론 이건 제 기준이에요. 이 라인 대는 제 기준이기 때문에 제 기준대로만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이 라인 대를 갭으로 띄었다라는 거죠. 그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저도 오늘 좀 기대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올라오고 나서 이 위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분봉상의 흐름을 좀 볼게요. 자, 분봉에서 보시면 여기 이 물량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물량을 받아주고 어떻게
다시 상승을 시켜주면 되는데 일단 상승을 시켜준 거는 시켜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항이 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죠. 예, 충분히 예상을 했고 그리고 상승할 때 제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우에 대한 저항과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엄청난 물량이 있어요 지금. 무슨 물량? 예, 매수를 한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이 익절을 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중간에 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비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비어 있는 공간이 타고 올라가지 못하면 네, 이거는 매수 물량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다. 쉬운 자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쉬운 자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 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고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내가 봤을 때는 올릴 것 같다. 그래 단타를 치지 않습니까? 자, 매매를 하시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든 어떤 이유든 매수를 하시잖아요. 매수를 한다는 거 뭐죠?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수를 해보니까 막상 매수를 해보니까 올라갈 것 같았는데 빠져요. 그러면 이 시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올라갈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데 계속 매수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내가 원하는 상승이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였지만 뭔가 좀 착오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겠죠. 지금 그런 위치라는 거죠. 이 위치가. 그래서 좀 확인해야 되는 흐름 모든 단순히 이게 차트적인 게 아니에요. 차트가 아니라 주가 흐름에 대한 심리적인 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쉽게 올리기도 좀 그렇지만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본다라고 하면 이중 손실을 볼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야,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주가의 흐름을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좋은 자리에서 충분히 올려도 되는 자리에서 올리지 못하는 것 일단 숨을 좀 고른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리를 확인을 한다. 그리고 물량에 대한 확인과 체크를 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파를 갭으로 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시 저항 자리로 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밑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는데 빠진다라고 해서 계속 뭐 하락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 이 위치에서 지지 라인을 그러니까 지지를 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 이 안의 흐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할 때 이제 강조했던 이 위치, 그리고 계속 강조했었던 이 라인, 저항 빠진 상태죠. 이제는 저항이죠. 다시. 그럼 저항 지지 라인, 이 중간에도 지지 라인이 많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중간에도 지지할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그렇죠?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그러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좀 강하게 빨리 올라와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밑에서 너무 시간이 끌린다라고 하면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주의 흐름을 계속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LB 제약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HLB 제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자, HLB 제약도 장중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 갭상승하는 위치를 잘 보세요. 16,25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자리랑 좀 거의 같은 자리이죠. 이렇게 저항 자리를, 그러니까 위에는 지지죠. 여기서는 저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를 뛰어넘어서 올리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제 위치로 갔지만 시간 외에 약간 좀 빠진 물량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HLB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서 좀 이탈이 다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제약이 HLB보다는 위치상으로 보면은 좀 괜찮지만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HLB 제약은 나쁘진 않아요, 위치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HLB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기준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오늘 흐름을 보고선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의미가 좀 없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 라인을 가지고선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약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니까 같이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간단한 거죠. 돌파가 나왔지만 그 돌파에서 어떻게 수급이 제대로 붙지 못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올려줬어야 되는데 일단 올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상승에 대한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저항이 생기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서 상승 하락이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올라갔다 빠진 과정이다.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일단 다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밑에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것만 미리 좀 알아주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는 내일 이후에 봐야 되니까. 자,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